지난 2월 2일.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하는 날. 오랜만에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앞에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피켓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 이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박수영 교사였다. 내 혀가 너무 헐어가지고. 오! 반 아이들을 보는 것도 교문 밖에서나 가능하다. 박수영 선생님은 작년 12월 해임됐다. 실례와요 지금. 여전히 선생님 곁을 맴도는 아이들. 형사나 차도에서 나와. 들어드릴까요? 졸업까지 2달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학부모들까지 나섰지만 학교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빨리 안 들어가. 빨리 가. 그러게요. 빨리 들어가. 선생님 원하는 거 아니야? 빨리 이제 들어가야지. 교문을 두고 또 이별이다. 얘들아 계약식하고 와. 들어가. 해임은 교사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벌. 이런 중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다. 박수영 선생님은 지난 10월 반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질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응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들 잘 알고 계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러니까 없었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매년 실시해왔지만 그동안은 5% 미만의 학생만이 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학력 진단 자료로 활용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국의 초중고생 200만 명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단계적으로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다.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일제고사로 학교와 학생들이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서열화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는 것이었다. 10월 14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보지 않은 학생은 188명.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일성을 낸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었다.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우리 반 아이들 졸업식장에서 6학년 마지막 졸업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훌쩍 커서 성장한 우리 반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권리를, 이런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박수영 선생님을 비롯 7명의 교사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 모두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응시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것은 엄연히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방해한 행위며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실일동의 유현초등학교에 6학년 담임교사였던 서른주라고 합니다. 계속 교사 생활을 선생님들은 거리로 나갔다. 부당한 징계 의결을 막고 아이들 곁에 남고자 했다. 진짜 황당한데 우리 나를 이렇게 징계를 이 담임 편지 보내고 체험학습 가겠다는 애들 담임선에서 허락한 요건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겠다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12월 16일 저녁 누군가 서른주 교사의 집을 찾았다. 근무하던 학교의 선생님이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였다. 언제 해임 통보 나는지도 한 번도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럴 거면 아침에 주시던가요. 아니 나 오늘 저녁 때 가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해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1시간 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마지막 인사한다는 하는 거를 못 해주게 하는 게 이게 교육적인 일인가요, 이게? 선생님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에 찾아와서 내일 출근도 하지 말래요.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나는 정말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음 날 서른주 선생님은 학교로 갔다. 방학까지 일주일, 졸업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대로 아무 인사도 없이 아이들과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교육청 관계자 맞으신 거죠? 그럼요. 복도에는 이미 교육청 관계자까지 와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 짧지 않은 실랑이 끝에 선생님에게 단 30분의 이별 시간이 주어졌다. 선생님 믿지? 믿어 안 믿어? 선생님 다시 돌아오면 그때 와. 맛있는 거 그때 사줄 테니까. 내가 체험학습 가서 선생님이 우리랑 헤어지게 됐구나라는 생각 하지 말 것. 그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난 오히려 너희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재밌었어요. 징계 방침이 나온 이후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했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방학 일주일을 앞두고 그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별을 했다. 그만하시고. 12월 23일 거원초등학교 교무는 경찰병력으로 봉쇄됐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근하라는 교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선생님이 교실로 갈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있는 곳이 교실이었다. 잠시 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거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경찰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요. 교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날 가장 상처를 받은 것은 아이들이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경찰까지 나서 선생님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실 거야. 가실